여보, 나 지금 VIP 병실인데 애들이 내 돈 다 가져갔어. 제발 한 번만 와줘. 휴대폰 진동이 머리맡을 덜덜 울리더라고요.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채 화면을 봤죠. 전 남편, 그 이름 석자가 뜨는 순간 손끝이 굳었어요. 이혼 도장 찍은 지 딱 일주일째였거든요. 끊을까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밤중 전화 절대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잠깐 망설이다. 받았죠. 여보.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목소리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꼭 죽기 직전 사람 같았어요. 나 큰일 났어. 뒤에서 삐삐 기계 소리가 들렸죠. 병원이었어요. 그것도 일반 병실 아니었어요.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해서 더 소름 끼쳤어요. 왜 전화했어요? 차갑게 말했죠. 목소리 떨리는 거 들킬까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숨을 헐떡이더라고요. 나 지금 VIP 병실인데. 그래서요. 애들이 다 가져갔어. 순간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 인간. 평생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건물, 연금, 통장, 보험. 그 인간 입에서 맨날 나오던 게 돈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가져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소리쳤죠. 보호자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전 남편의 비명. 내 돈 내놓으라고.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등줄기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죠. 그리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제 끝났어.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 제 며느리였거든요. 7일 전이었어요. 이혼 도장 찍던 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무릎 사이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 인간은 마지막까지 정장깃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후회할 거야. 도장 찍고 나오자마자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전 그냥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30년 참았는데요, 뭘. 그 인간 얼굴에 핏대가 확 섰어요. 너 같은 건 나 아니면 못 살아. 그건 당신이었겠죠. 그 말 듣자마자 서류 봉투를 제 발밑으로 던지더라고요. 안에 있던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재산분할 포기각서, 연금 청구 제외동의서, 생활비 지원 거부 확인서. 참 대단했죠. 30년 같이 산 아내한테 남긴 게 저 종이 쪼가리였으니까. 그래도 전 사인했어요. 지긋지긋했거든요. 돈보다 숨 쉬는 게 먼저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 낀 채로요. 너 진짜 나갈 거냐? 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려고. 전 조용히 캐리어 손잡이 잡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웃듯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애 아빠 돈 보고 붙어 살더니 결국 버림받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다 말라버렸나 봐요. 대신 부엌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작게, 아주 작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전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고 있었고 그때는 몰랐죠.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혼 후 전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8. 창문 열면 벽밖에 안 보이는 집. 그래도 좋았어요. 누가 소리 안 질렀거든요. 누가 술병 안 던졌고 새벽에 카드값 내놓으라고 문 안 두드렸어요. 처음으로 조용한 밤을 잤죠.
근데 딱 7일째 되던 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VIP 병실, 다 가져갔다. 며느리 목소리, 불길했어요. 너무 불길했죠. 그래서 결국 새벽 3시에 택시를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리더라고요. 창밖엔 비까지 내렸어요. 꼭 무슨 영화처럼요. 병원 도착했는데 로비부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그 회장 아들이래. 계좌 다 묶였다던데. 며느리가 고소했다며?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귀에서 웅소리가 났죠. 계좌가 묶였다고? 고소? 누가? 왜? 머릿속이 뒤엉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VIP 병동 12층.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어요. 근데 딱 한 병실 앞만. 난리였죠. 문 앞에 경호원 둘, 변호사 셋, 그리고 울고 있는 제 아들. 저 보는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새빨갰죠. 엄마. 근데 그 표정 이상했어요.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겁먹은 얼굴이었죠. 마치 절 보면 안 되는 사람 본 것처럼.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전 남편 비명이 또 터졌어요. 그 여자 잡아. 내 인감. 그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쾅. 문이 열리더니 컵 하나가 복도로 날아왔어요. 산산조각 났죠. 간호사들이 놀라 비명 질렀고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병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검은 코트, 묶은 머리, 차가운 미소, 서늘한 눈빛. 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손에 전 남편 회사법인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두 숨을 죽인 거였죠. 며느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더라고요. 그 손에 들린 빨간 인감도장. 전 남편이 목숨보다 아끼던 거였어요. 그 인간은 잠잘 때도 금고 번호 바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며느리 손에 있었던 거예요. 병실 안에서는 전 남편이 미친 듯 소리 질렀죠. 사기꾼이야. 당장 경찰 불러. 그 여자 감옥 보내. 핏대 선 얼굴로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는데 수액줄까지 다 엉켜 있었어요. 간호사 둘이 겨우 붙잡고 있었죠. 근데 며느리는 눈 하나 안 깜빡이더라고요. 서늘한 눈빛 그대로였어요. 이미 경찰 왔어요. 짧게 말했죠. 그리고 검은 가방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철컥. 투명 파일이 열렸고 그 안에 고소장이 보였어요. 횡령, 명예도용, 차명계좌, 부동산 은닉. 하나하나 읽히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급하게 며느리 팔을 붙잡았어요. 지훈아 제발 그만하자. 그 순간 며느리가 천천히 아들 손을 떼어냈어요. 차가운 미소. 오빠는 입 다물어요. 아들 얼굴이 굳었죠. 전 그 표정을 처음 봤어요. 자기 아내를 무서워하는 얼굴.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며느리가 집에 오면 항상 휴대폰 녹음기를 켜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웃기만 했어요. 전 남편이 술 취해 소리 질러도 눈빛 하나 안 흔들렸고 가끔은 몰래 서류를 사진 찍는 것도 봤어요. 그땐 그냥 회사 일 돕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다 모으고 있었던 거였어요. 증거를. 전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너 그거 다 조작이지. 내가 언제 시켰어. 며느리가 피식 웃더라고요. 회장님, 그 호칭? 소름 끼쳤어요. 가족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접대비로 빼돌린 돈만 48억이에요. 아들 명의로 숨긴 오피스텔이 셋. 해외 계좌도 있고요. 순간 제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건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잖아. 정적? 아주 짧은 정적.
근데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 돌렸죠. 녹음됐어요. 아들 얼굴이 순간 무너졌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전 남편은 침대 난간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너 일부러 접근했구나.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담백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복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전 남편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왜? 며느리가 그 사람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그 인간 표정이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전 남편이 겁먹은 얼굴 한 거. 며느리가 웃었죠. 차가운 미소였어요. 12년 전 회장님 회사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 산재 처리도 못 받고 죽은 하청 기사.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억났거든요. 그 사건 뉴스에도 잠깐 나왔었어요. 공사장 리프트 추락 사고. 사람 하나 죽었는데 전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그랬죠. 입막음에 딱 그 한마디. 그날 밤 전 남편 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세탁기에 넣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거든요. 근데 전 모른 척 했어요. 무서웠으니까.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잠깐, 아주 잠깐. 그 눈빛에 이상하게 원망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아팠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죠. 금융범죄수사대였어요. 강태수 씨 맞습니까? 전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나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근데 수사관 표정이 꿈쩍도 안 했어요. 현재 전 계좌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법인 자산도 압류 들어갔고요. 그 말 듣자마자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VIP 병실 비용도 미납 상태입니다.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VIP 병실인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우리 아들이 누군데? 당장 병원장 불러. 근데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모님 명의 아파트도 가압류 예정입니다. 시어머니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야. 악을 썼죠. 내가 집안 말아먹었어.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며느리가 앞으로 나오더니 시어머니 앞에 서더라고요. 어머님,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 숨막히게 하는 힘이 있었죠. 이제 남탓 그만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죠. 30년 동안 며느리 괴롭히고 불법 증여받고 차명 통장 받아 쓰신 기록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벌벌 떨렸어요. 너. 그리고요. 며느리가 천천히 핸드폰 화면 하나를 켰어요. 녹음 파일.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애 못 낳는 년은 쫓아내야지.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제 귀도 멍해졌고요. 그 말 20년 전에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유산하고 병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서 했던 말. 전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전 그날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배만 붙잡고 울었죠. 근데 며느리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래된 지옥을 증거로. 복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누구 하나 쉽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벽 붙잡고 헉헉거렸고 아들은 고개를 못 들었죠. 근데 전 남편만 달랐어요. 눈이 뒤집혀 있었거든요. 꺾어져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를 노려봤죠. 내가 감히 우리 집을. 핏대선 얼굴, 목에 힘줄까지 붉어졌어요. 근데 며느리는
끝까지 담담했어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짧게 말했죠. 이제 압류 들어가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전 남편이 수액줄을 확 뜯어버렸어요. 피가 튀었죠. 간호사 비명이 터졌어요. 환자분 안 됩니다. 근데 그 인간, 미친 사람처럼 침대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맨발로요. 다 죽여버릴 거야. 병실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아들이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는데 오히려 멱살을 잡히더라고요. 내가 배신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계좌 내가 넘겼잖아. 아들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한마디 했죠. 오빠는 몰랐어요. 전 남편 움직임이 멈췄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핸드폰을 흔들었죠.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툭 사진 하나를 병실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다들 그쪽을 봤죠. 저도 봤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 근데 이상했어요. 사진 아래쪽에 빨간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피었어요. 전 남편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그 사진을 왜 내가?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날 기억 안 나세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번쩍 떠올랐어요. 작년 추석, 술판 벌어졌던 날, 전 남편은 낮부터 술 마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붙잡고 애 타령했죠. 병원은 가봤니? 애는 언제 낳을래? 돈만 축내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요. 근데 밤 11시쯤 갑자기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부엌으로 뛰어갔을 때 며느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양말에 피가 번지고 있었죠. 전 남편은 술병 들고 서 있었고 지가 넘어졌잖아.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날 며느리 손목에 분명 손자국이 있었어요. 새빨갛게.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손자국. 너무 선명해서 병실 안.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아이 잃었어요. 정적? 숨소리조차 안 들렸죠. 아들이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 며느리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더 무서웠어요. 당신은 몰랐죠. 아들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 질렀죠.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바로 받아쳤어요. CCTV 있어요. 순간 시어머니 다리가 풀렸어요. 털썩? 복도 의자에 주저앉더라고요.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산 당일 병원비도 제가 냈어요. 남편 카드는 정지돼 있었거든요. 아들이 얼굴 감싸쥐었죠. 아버지가 막았어. 아주 작게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인간. 며느리 병원비까지 막았던 거예요. 왜냐고요? 애를 잃으면 재산 상속 문제 복잡해진다고. 그런 인간이었어요. 돈 앞에서는 사람도 숫자로 보던 인간. 전 남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헛웃음. 미친 사람처럼요. 그래서 복수했다고? 우리 집 들어와서? 며느리가 고개 끄덕였죠. 네. 12년 걸렸어요. 서늘한 눈빛. 그 안에 피눈물 같은 시간이 다 들어 있었어요. 당신 무너지는 거 보려고. 그 말 끝나자마자 수사관 전화가 울렸어요. 잠깐 통화하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강태수 씨. 전 남편이 고개 들었죠. 추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은닉 금고 발견됐습니다. 순간 전 남편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거 저는 알았어요.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다는 거. 수사관이 말을 이었죠. 현금 37억, 금괴 12개, 차명 부동산 계약서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병실이 아수라장이 됐죠. 간호사들 뛰어다니고 아들은 주저앉고. 근데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살기 어린 것도 아니고 꼭 도와달라는 얼굴 같았어요. 그 인간이 입술을 떨며 말했죠. 혜수가 제 이름 오랜만에 들었어요. 당신은 알잖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 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 사람 얼굴 늙었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늙었나 싶을 만큼. 근데 이상하게 불쌍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떠오른 건 다른 기억이었죠. 비 오는 날 저를 맨발로 쫓아냈던 밤, 생활비 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던 날, 유산 직후에도 골프 치러 나갔던 뒷모습, 그리고 제 친정엄마 장례식 날, 부조금 아깝다고 했던 목소리, 다 떠오르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선명하게, 전 그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네요. 전 남편 얼굴이 굳었죠.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수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정장 입은 여자 둘이 서 있었죠. 법원 집행관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퇴거 명령서, 그리고 그 아래 압류 대상 주소, 그 집이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살던 집, 퇴거 명령서가 펼쳐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안 돼.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려 했죠. 근데 집행관이 차갑게 피하더라고요. 법원 명령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집이야. 중얼거리는데 입술이 덜덜 떨렸죠. 근데 집행관 말 한마디에 다 멈췄어요. 명의자는 강혜숙 씨입니다.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이었거든요. 전 남편 눈이 커졌어요. 뭐? 아들도 천천히 절 돌아봤죠. 며느리조차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집행관이 다시 서류를 넘겼어요. 20년 전 공동명의 전환 기록 확인됐고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포기서 제출됐지만 불법 강요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전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 인간은 몰랐어요. 아니, 평생 관심조차 없었죠. 세금, 관리비, 대출이자, 그 집 관련 서류들 전부 제가 처리했거든요. 그 인간은 맨날 도장만 찍었어요. 비서가 가져오면 술 마시면서 휘갈기듯. 그리고 딱 한 번, 20년 전 회사 세무조사 피하려고 집 일부를 제 앞으로 돌렸었어요. 그때 그 인간이 말했죠. 어차피 내 거니까 신경 꺼. 근데 세상 일이 참 그래요. 무시했던 종이 한 장이 목줄이 되더라고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전 남편은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죠. 핏대 섰던 얼굴도 이제 힘이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어머니, 그 호칭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죄송했어요. 전 아무 말 못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내리깔았죠. 처음엔 어머니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전 모른 척 했으니까.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 폭언, 폭력, 돈으로 사람 짓밟던 순간들 다 봤어요. 근데 입 다물었죠. 살려고.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작게 숨내쉬었어요. 근데 어머니만 잠깐 말을 멈췄죠. 눈가가 붉어졌더라고요. 저 쓰러졌을 때 구급차 불러주셨어요. 순간 기억났어요. 작년 추석 밤 피 흘리며 쓰러진 며느리. 다들 소리만 지르는데 전 맨발로 뛰어나갔죠. 119 좀 불러주세요. 손이 피범벅이 된 채 며느리 배 붙잡고 울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었죠.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비웃었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았냐? 쉰 목소리였죠. 웃기고 있네.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 인간만 혼자 떠들더라고요. 내들이 뭘 안다고. 내가 이 집안 어떻게 키웠는데.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다 갑자기 절 가리켰어요. 너도 똑같아. 돈 때문에 붙어 살았잖아. 그 순간 병실 안공기가 싸하게 식었어요. 전 남편은 끝까지 돈 얘기뿐이었죠. 근데 전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지쳤어요. 아주 오래된 비 오는 날처럼 축축하게, 지긋지긋하게 전 천천히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병상 옆 테이블 위에 작은 통장 하나를 올려놨죠. 낡은 청약 통장이었어요. 전 남편 눈썹이 꿈틀했죠. 이게 뭔데? 전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쓰러지기 전까지도 모르던 돈. 30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이에요. 다들 절 바라봤어요. 아들도 놀란 얼굴이었죠.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전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서 김치 담그고 전 부치고 현금으로 하루 5만 원씩 받았어요. 그 돈 조금씩 숨겨놨죠. 왜냐고요? 언젠가 도망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겨우 그 푼 돈? 전 통장을 밀어줬어요. 열어봐요. 그 인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통장 펼치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잔액 31억 4천. 병실 안이 조용해졌죠. 아들이 입 벌린 채 절 봤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말을 못했고 전 남편만 멍하니 숫자만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전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당신 주식 망할 때 당신 몰래 내가 산 건물 기억나요? 대구 재개발 들어갔어요. 그 인간 숨이 턱 막힌 얼굴이었어요. 맞아요. 평생 사람 무시하던 인간.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무시했던 게 저였거든요. 전 바보처럼 살았지만 진짜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맞고 참고 살아도 돈 흐름은 다 보고 있었죠. 언제 망할지, 어디 숨겼는지, 누굴 속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버틴 거예요. 때를 며느리가 절 바라보더니 작게 웃더라고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살아난 사람 얼굴. 그 순간 수사관이 급히 다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강태수 씨, 전 남편이 고개 들었어요. 방금 추가 진술 들어왔습니다. 회사 직원 3분이 집단 고소 진행했습니다. 폭행, 협박, 임금 횡령까지 포함입니다. 전 남편 얼굴이 굳었죠.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구속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전 남편 손에서 통장이 툭 떨어졌어요.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툭.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전 남편은 한동안 허공만 보고 있었죠. 구속영장. 그 말이 드디어 실감 난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벽 기대 주저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연신 가슴을 치고 있었죠. 근데 며느리는 조용했어요.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길게, 축축하게, 꼭 끝난 사람들 장례식 같았죠. 오후 5시 집행관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30년 살던 집, 현관문 열리는데 된장 냄새랑 오래된 장판 냄새가 섞여 올라오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지옥 같던 집인데 막상 마지막이라니까 심장이 울컥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신발장 붙잡고 소리 질렀거든요. 못 나가. 여긴 내 집이야. 핏대 선 얼굴로 악쓰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집행관이 담담히 말했죠. 이미 소유권 이전 완료됐습니다. 불응하시면 강제 집행 진행됩니다. 그 말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절 노려봤어요.
서늘한 눈빛. 내가 사람 새끼냐? 전 가만히 신발끈만 묶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저도 30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전 남편은 결국 VIP 병실에서 쫓겨났어요. 병원비 미납, 보증인 없음, 계좌 동결,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참 빨랐어요. 몰락이라는 게. 전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환자복 위에 코트 하나 걸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요. 고개 푹 숙이고 예전 같으면 기사들이 줄 서 있었을 텐데 이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전 남편이 절 발견했죠.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혜수가. 쉰 목소리. 다 무너진 사람 목소리였죠. 한 번만. 근데 그 뒤 말은 못 들었어요. 제가 돌아섰거든요. 이제 더는 들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며칠 뒤였어요. 뉴스가 터졌죠. 강태수 회장 구속. 횡령 126억. 차명 부동산. 불법 비자금. 직원 폭행. 실시간 기사로 쏟아졌어요. 댓글도 난리였죠. 천벌 받았다. 그 집안 유명했잖아. 며느리 대단하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화려한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는지. 며느리, 직원들, 저까지 다들 입 막고 살았거든요. 한 달 뒤 전 남편 재판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끝을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전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수척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예전 그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잠깐 정적. 그리고 전 남편이 천천히 고개 들었어요. 그 시선이 절 찾더라고요. 맨 뒤에 앉은 저를. 눈이 마주쳤죠. 순간 그 인간 눈가가 떨렸어요.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우는 얼굴. 근데 이상하게 전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미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 타버린 제 같았죠. 전 남편이 결국 입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징역 12년. 법정 구속. 수갑 채워지는 순간 전 남편이 뒤돌아봤어요. 마지막까지 절 찾더라고요. 근데 전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법정을 나왔죠. 끝났으니까. 진짜로. 요즘 전 작은 국밥집 해요. 크진 않아요. 테이블 5개짜리. 아침엔 뼈 삶고 점심엔 손님들 북적이고 가끔 단골들이 그래요. 사장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 들으면 이상하게 울컥하더라고요. 평생 맞고 살던 손인데 이제야 사람 손 같아서. 며느리요? 지금은 같이 살아요. 딸처럼 지내죠. 퇴근하고 둘이 맥주 한 캔씩 마셔요. 가끔 웃기도 하고 가끔 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숨기진 않아요. 아들도요? 한동안 연락 끊겼었는데 얼마 전 국밥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비 맞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딱 한마디 하는데 목이 메어 있더라고요. 전 우산 씌워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들어와. 그날 밤 셋이 국밥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김만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큰 집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 보는데 손끝이 잠깐 굳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어봤죠. 안에는 딱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무서웠다. 전 한참 웃었어요. 허무하게.
그리고 편지를 접어 국밥집 불판 아래 넣어버렸죠. 불이 천천히 번지더라고요. 종이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마치 제 지난 30년도 함께 타버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나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사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너진 인생 끝에도 다시 밥 짓는 냄새 나는 날이 오더라고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 공항 간다더니 그 남자랑 왜 같이 있어? 휴대폰 화면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내 전 재산 통장 비밀번호를 넘기면서 다른 남자 어깨에 기대고 있었죠. 새벽 4시였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죠. 부엌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자기야, 공항 가면 바로 연락할게.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아내 목소리였거든요. 30년을 같이 산 여자. 내 밥 챙기고, 내 양말 개주고, 손주 사진 보내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젊은 여자처럼 들떴고 숨 넘어가듯 웃고 있었어요. 나는 방문 틈으로 가만히 봤죠. 아내는 화장까지 다 끝낸 상태였어요. 붉은 립스틱, 목걸이, 새로 산 캐리어, 그리고 휴대폰 화면 속 남자. 영상통화였어요. 이번엔 진짜 아무 방해 없이 둘이 가는 거네. 남자가 웃으며 말했죠. 아내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 30년 동안 나한텐 한 번도 안 보여준 웃음이더라고요. 나는 문 뒤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숨만 참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인간은 눈치도 없어요. 평생 돈만 벌다 늙은 바보지 뭐. 그 인간, 그게 나였어요. 30년 남편, 새 아이 아버지, 퇴직금까지 전부 갖다 바친 사람. 근데 나는 그 여자 입에서 그냥 늙은 바보였더라고요. 잠시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죠.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탁, 탁, 탁.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식탁 위엔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죠. 동창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요. 끝에 하트까지 붙어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차가워졌어요. 냉장고 문 열고 물 한 잔 마셨죠. 컵 내려놓는데 손등 핏줄이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내 휴대폰 충전기가 식탁 밑에 떨어져 있는 걸 봤죠. 급하게 나가느라 놓고 간 거였어요. 나는 한참 그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워들었죠. 그런데 휴대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보조폰이었어요. 전원이 켜져 있었죠. 잠금도 안 돼 있었어요.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정말 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화면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사진이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었어요. 호텔 침대, 와인잔, 남자 어깨에 기대 웃는 아내,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둘이 같은 잠옷 입고 찍은 셀카까지 있었어요.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작년 내 생일날, 내가 혼자 미역국 데워 먹던 날이더라고요. 그날 아내는 병원 간다 했었어요. 근데 부산 호텔에서 그 남자랑 있었던 거였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계좌 캡처 사진, 부동산 계약서, 내 이름으로 된 상가, 그리고 아내 메시지. 이번 여행 끝나면 정리해요. 그 사람 재산 절반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딱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30년 결혼 생활. 전부 연기였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휴대폰 알림이 하나 떴어요. 며느리. 어머니 아버님한텐 아직 말 안 하셨죠? 이번에 집 명의만 바꾸면 끝나요. 며느리? 나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어요.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대화창엔 이미 수십 개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죠. 아버님 요즘 정신도 깜빡하시잖아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훨씬 쉬워요. 큰아들도 동의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큰아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그대로 천장을 올려다봤죠. 거실 등이 흐릿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30년 기억이 한꺼번에 지나갔어요. 공장 야간 근무, 새벽 배송, 손가락 찢어져도 참고 일했던 날들. 아들 대학 등록금 내려고 무릎 꿇고 돈 빌리던 기억. 아내 생일이라고 금반지 사주던 날. 그런데 돌아온 건 불륜, 재산 강탈, 그리고 치매 누명이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제일 아래 칸, 검은 서류 가방 하나. 오래전부터 숨겨놨던 거였죠. 아내도, 자식들도, 아무도 모르는 가방. 나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깍. 가방이 열렸죠. 안에는 통장, 도장, 부동산 원본 서류, 그리고 하나의 계약서.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꺼냈어요.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모든 걸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주차장,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시동은 꺼져 있었고, 핸들만 꽉 잡고 있었죠.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는 너무 맑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느껴본 종류의 맑음이었죠. 아내는 이미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을 시간이었어요. 보조폰 위치 추적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탑승 수속 완료. 알림 하나. 그리고 몇 분 뒤 보안 검색 통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죠. 아들 번호였어요. 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받았죠. 아버지, 지금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딱딱했죠. 예전 그 아들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집 문제 정리해야 한다고. 순간 손끝이 얼었어요. 이미 시작됐구나. 아내가 먼저 움직였어요. 정리? 무슨 정리? 그냥 아버지 요즘 기억도 좀. 잠깐 말이 끊겼어요. 그리고 낮게 이어졌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조용히. 입꼬리만 올라갔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믿는 거냐? 잠깐 침묵. 그리고 아들 목소리. 저는 어머니 말 믿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30년이 무너지는 소리. 철컥.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공항 사람들, 캐리어 끄는 소리, 웃는 가족들. 다 평범해 보였어요. 근데 나는 그 속에 있었죠. 가장 평범한 얼굴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 잠시 뒤, 또 다른 전화.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받자마자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죠. 아버님, 왜 자꾸 집에 계세요? 어머니가 이미 말했잖아요. 이 집은 정리 들어가야 한다고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누가 정리한다는 거냐? 법적으로요. 어머니가 공동명의 정리 진행 중이에요. 순간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공동명의.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아버님 통장도 어머니가 관리하신다고 들었어요. 나는 결국 웃어버렸죠. 공항 주차장에서 혼자. 누가 누구 통장을 관리해? 아버님 진짜 요즘 상태 안 좋으시다니까요. 그 말 끝나고 전화 끊겼어요. 딱 차가운 소리. 나는 핸들을 쳤죠. 한 번, 두 번. 손이 아팠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핏대선 얼굴로 숨만 거칠어졌죠. 그때였어요. 보조폰에서 새로운 메시지. 아내였어요. 여보, 나 도착하면 바로 얘기하자. 우리도 정리해야지. 정리. 또 정리. 나는 화면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죠. 좋아. 정리하자. 전송. 그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었죠. 캐리어 바퀴 소리. 아이 울음. 커피 냄새. 근데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나는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어요. 출국 게이트. 그 앞에서 멈췄죠. 그리고 보조폰을 다시 열었어요. 위치가 고정돼 있었어요. 비행기. 이미 이륙 준비.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웃던 얼굴. 그 옆에 있던 남자. 그리고 평생 돈만 버는 늙은 바보라는 말. 손이 천천히 주먹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때 메시지 하나 더. 은행 알림. 공동계좌 이체 시도 실패. 한도 초과 또는 권한 없음. 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바로 통장 앱을 켰죠. 로그인. 잔액 확인. 순간 눈이 멈췄어요.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몇 개가 정지 상태였죠. 법적 분쟁으로 인한 거래 제한. 그 문장. 딱 하나.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내는 여행 간 게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 며느리, 이미 한 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출국장 유리 너머 비행기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 안에 아내가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첫 번째 칼. 이미 던져진 상태였죠. 나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좋아, 시작은 그렇게 했구나. 그 순간 주머니 속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 전부터 준비돼 있던 것. 아무도 모르는 카드. 나는 그걸 손으로 한번 눌렀죠. 차가운 미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지. 공항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탑승 안내. 사람들은 각자 길을 갔죠.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미 돌아갈 집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집을 되찾는 게 아니라 전부 회수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차 안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둔하게 깔렸죠. 공항에서 나온 뒤부터 손이 계속 차가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몸이 이미 싸움을 끝낸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었죠. 불 꺼진 창문 몇 개. 그리고 우리 집. 그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 세단. 번호판은 지방이 아니었어요. 서울. 나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죠. 심장이 한번 툭 내려앉았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잠깐 멈칫했어요. 현관앞. 누군가 신발을 벗고 들어간 흔적. 그리고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거면 거의 끝났어요. 아버님만 정리되면 바로. 아들 목소리였어요. 나는 문고리를 잡았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었어요.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이 보였죠. 거기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 통장 내역, 내 이름이 찍힌 서류들. 그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치매 진단 시 법정 대리 가능. 명예 이전 진행 가능. 긴급 처분 대상 부동산.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 짧게. 그 소리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정적?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눈을 피했죠. 그리고 낯선 남자.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나는 신발도 안 벗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서늘한 눈빛으로요. 아버님? 내가 천천히 되물었죠. 누가 아버님이냐? 공기가 얼었어요. 핏대선 얼굴이 아니라 이상하게 조용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얼굴. 아들이 한 발 앞으로 나왔죠. 아버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 나는 거실 테이블을 손으로 툭 쳤어요. 서류가 흔들렸죠. 이게 오해냐? 며느리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목소리 떨리면서도 날카롭게. 아버님 요즘 기억이 계속.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차가운 미소가 아주 조금 올라갔죠. 기억? 내 기억이 뭐가 어때서?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서류 하나를 밀었어요. 아버님, 이건 병원 소견서 기반으로. 나는 안 봤어요. 손으로 서류를 덮었죠. 딱, 그만. 짧은 말. 근데 거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나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내려놨어요. 아무도 그걸 눈치 못 봤죠. 아니, 봤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주보는 자리.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 남자. 그래서 누가 시작했냐?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죠. 어머니가 아버님을 걱정해서. 나는 웃었어요. 이번엔 조금 길게. 걱정? 공항에서 남자랑 여행 가는 게 걱정이냐?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순간 고개를 숙였죠. 그때였어요. 휴대폰 진동. 낯선 남자 폰이었어요. 그가 급하게 화면을 봤죠.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나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뭐냐? 남자가 침을 삼켰어요. 계좌 이상합니다. 이상?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전부. 손이 떨렸어요. 전부 정지됐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 불안. 며느리가 급하게 물었죠. 어머니 계좌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연결된 전부요. 잠깐. 정적? 그리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핏대 하나 없이. 조용히.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죠. 아무도 몰랐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퇴직 전에 했던 일. 내가 20년 동안 만졌던 돈. 회사 전체 자금 흐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프로젝트. 누구도 몰랐던 계좌 구조. 나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천천히.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죠. 비공개 자산 신탁 계약서. 아들이 그걸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내 돈이다. 내가 30년 동안 쌓은 돈. 너희가 건드린 건 내 생활비가 아니야.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지금 계좌 정지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한 거다. 그 말에 공기가 무너졌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왜 이런 짓을?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얼굴이 바뀌었어요. 차가운 미소. 완전히 서늘한 눈빛. 왜?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숨막히는 정적.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화면을 본 순간 손에서 떨어졌죠. 툭. 어머니. 아들이 물었어요. 왜? 며느리 입이 떨렸어요. 어머니 계좌 전부 압류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 변경 전부.
말이 끊겼어요. 그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천천히. 그리고 한 문장. 이제야 시작이네. 거실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는 가방을 다시 닫았죠. 딱.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아들이 외쳤어요. 아버지. 나는 멈췄죠. 고개만 돌렸어요. 핏대 없는 얼굴. 조용한 목소리. 아버지 아니라고 했지. 그리고 그대로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 집, 30년의 집, 이제는 내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몰랐죠. 진짜 파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비 오는 밤이었어요. 창문에 물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죠. 나는 작은 사무실 불 하나만 켜둔 채 앉아 있었어요. 예전엔 창고였던 공간.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곳. 서류가 쌓여 있었고, 전화기는 2대. 하나는 끊어졌고, 하나는 계속 울렸어요. 아내 번호. 아니, 이제는 아내였던 사람 번호였죠.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만 봤어요. 계속 울리더라고요. 집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보통 울거나 화를 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정리했죠. 천천히. 30년 동안 쌓인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조용히. 경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법무법인 쪽 사람이었죠. 검은 정장, 젖은 우산. 그가 서류 하나를 내려놨어요. 대표님, 전부 실행됐습니다. 그 한마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짧게. 그 사람은 잠깐 망설였죠. 정말 가족까지 포함된 겁니까? 나는 펜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가족이었으면 처음부터 안 했겠지.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테이블 위 서류, 신탁 구조도, 해외 계좌 흐름, 부동산 동결 리스트, 전부 내 이름이 아니라 익명 신탁 관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30년. 나는 단순한 가장이 아니었어요. 회사 돈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회사, 내가 나올 때 이미 구조를 바꿔놨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방식으로. 그때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 나는 받았죠. 누구냐? 잠깐 침묵.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아내였어요. 비행기 타고 떠났던 여자.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 여자 목소리가 흔들리는 거. 나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죠. 여행 잘 갔냐? 당신이 이거 다 막았어? 나는 서류 한 장을 넘겼어요. 막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던 걸 정리한 거야. 아내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럼 우리 집은? 우리?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죠. 그 집에 우리가 있었던 적이 있나? 잠깐 정적. 그리고 아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당신 치매 아니야? 아들 말처럼. 그 순간 나는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치매? 그걸 믿고 시작한 거였냐? 전화 너머로 숨이 막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그 불륜 상대. 뭐야 왜 이래?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한마디. 이제부터 너희 둘은 같은 배야. 침몰하는 배. 통화가 끊겼어요. 딱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젖은 얼굴. 화가 아니라 불안. 아버지 아니 대표님. 나는 고개를 들었죠. 아들은 멈칫했어요. 그 호칭? 처음 듣는 단어였으니까요. 대표님? 나는 서류 하나를 던졌어요. 탁! 그 집은 끝났어. 너희가 건드린 건 집이 아니라 구조였고, 그 구조는 내가 만든 거야. 아들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졌죠. 이건 우리 회사 지분. 나는 끄덕였어요. 맞다. 너희 어머니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었죠.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 움직이는 길을 만든 사람이야. 아들은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처음 보는 표정, 공포.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 길. 내가 막으면 끝이야. 정적?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아들이 조용히 물었죠. 그럼 엄마는요? 나는 잠깐 멈췄어요. 그 질문. 그제야 감정이 아주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드러내진 않았죠. 엄마, 그 사람은 이미 선택했어. 선택한 사람은 결과도 같이 가져가야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죠.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너도 이제 선택해. 가족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같이 내려갈 건지.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빗소리만 남았죠.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설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란 걸. 그날 이후로 모든 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끝난 다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30년 쌓인 돈, 관계, 믿음. 그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다시 세우는 건 훨씬 오래 걸렸어요. 이 사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후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 편도 이어서 보실 분들은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